쌤이 갑자기 값이니까 딱 버려도 되죠 이거. 왜 맨날 이거 답 치고는 떨어지더라는데 선생님 무슨 그렇게 답지 쪽을 자꾸 호주가 열 답지가 감치고. 있겠지. 지금 그러면 명칭이 떨구지 않을까? 자, 다 알고 있겠지만 책을 미리 받아갔다는 한 번 읽어봤다는 거니까 수야잉 목차만 봤는데요. 뭐 솔직히 말하면 수능의 꽃이라고 말할 수 있는 수학 2지 킬러 유형 전부 다 수학 2에서 나오니까 진짜. 뭐 수능에서 객관식의 마지막 문제가 15번이고 주관식의 마지막 문제가 22번일 텐데 아직까지는 객관식의 마지막 문제는 15번은 수열이 많이 나와. 수원에 들어있는. 근데 그거는 우리가 배운 수열보다는 창의적인 뭔 생각을 해서 푸는, 운 좋으면 바로 가고 운 나쁘면 한참 돌아가야 되는 그런 형태이기 때문에 교과 과정과는 상관없다고 생각을 한다면 진정한 킬러는 14번하고 22번이거든. 그게 다 숙수야. 수업 왜 배워요? 수열. 수원에서의 수열 말하는 수열. 수업 자, 어쨌든 수투는 세 가지 패턴으로 갑니다. 첫 번째가 이제 우리가 보지 못하는 영역이라고 말할 수 있는 매우 작은 영역, 아니면 매우 큰 영역을 얘기하는 극한에 대해서 생각을 할 것이고, 그 극한을 이용해가지고 매우 작다의 개념을 가지고 잘잘하게 쪼개는 미분이 갈 것이고, 그다음에 미분을 반대로 하게 얘기하게 되는 적분까지, 이렇게 세 가지 형태로 가는 거지. 이 부분이 배울 때는 여기가 제일 어려워. 왜냐면 뭐랄까 우리가 관찰하지 못하는 것들에 대해 생각을 해야 되니까. 근데 이제 나중에 배울 때는 뒤로 갈수록 쉽거든. 뒤로 갈수록 쉬운데 이제 이것들에 대한 활용 문제들이 나오면 당연히 뒤로 갈수록 어렵지. 앞쪽은 이론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몇 가지만 기억해가지고 머릿속에 박아두면 그게 그렇게 힘들지 않아. 문제를 풀 때는. 근데 이제 배울 때는 이게 처음 느끼는 개념들이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게 느껴지는 놈들이라는 거야. 근데 뒤로 갈수록 이제 활용 문제로 나오게 되면 실생활에 엮어서 나오기도 하기 때문에 상당히 좀 어려워지지. 당연히 미분 활용과 적분 활용 쪽이, 적분 활용 우리가 그나마 별로 어렵지는, 수투에서는 별로 어렵지 않기 때문에 여기 들어있는 미분 활용 쪽이 이제 수능의 킬러 문제라고 말할 수 있는 놈들이 되는 거지. 아이, 시간을 끌어보려고 했는데 못 끌겠네. 왜 끌어요 시간을? 아니, 뭐 에이스가 나왔고. 와 차별. 자, 이제 시작을 해볼까. 자, 우리가 그 함수에서 x에 들어있는 놈이 y로 가는 이런 형태를 얘기했거든. 옛날에 1, 2, 3이 있었고 a, b, c가 있었다면 이렇게 가는 거를 f라는 함수로 생각을 해가지고, 만약에 f1 값이 뭐 a가 된다면 x에다가 1을 넣었더니 결과로 a가 된다라고 말하는 대응 관계를 얘기했거든. 1이 a에 대응하고 2가 b에 대응하고 뭐 그런 식으로 대응 관계를 얘기했었는데, 극한에서는 대응 관계가 아니라 수렴이라고 생각을 해. 여기서는 수렴 관계에 해당되는 놈들을 얘기하는데, 대응과 수렴이 뭐 차이가 뭐냐면, 대응은 뭐가 딱 되는 거야. 뭐가 딱 되는 거. 수렴은 뭐에 가까워지는 걸 얘기해. 뭐에 가까워지는 거. 그러니까 만약에 fx라는 함수가 있어가지고 이게 3x 더하기 4였다면 함수에다가 1을 집어넣어 보시오 라고 말하면 x가 1로 바뀌어갖고 그냥 7로 대응하는 거야. 7로 대응하는 거. 근데 이 함수를 그려보면 이거잖아요. 이게 지금 y는 3x 더하기 4였다고 치고 여기가 x가 1인 곳이었다고 치면 여기 좌표가 지금 1,7이라고 말하는 거지. 근데 만약에 여기만 확대 해갖고 본 거야. 이 부분만 확대 해갖고 봤더니, 확대 해가지고 x를 1을 값을 집어넣는 게 아니라 1에 가깝게 만든다면, x를 1에 가깝게 만든다면 그때의 y 값은 뭐에 가까워지겠냐라고 말하는 게 수렴이라고. 알고 있잖아. 근데 지겹지? 다 알고 있는 걸 좀 이상하게 말하고 있어. 어쨌든 왜 그러냐면 이렇게 쭉 연결되어 있는 함수를 이제 뒤쪽에서 연속함수라고 부를 건데 세상에 있는 모든 함수가 연속은 아니라는 거지. 끊어져 있다거나 한 점만 툭 빠져 있다거나 그런 놈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관계를 생각을 하는 거고, 미분이라는 것 자체가 그렇게 확대 해가지고 그때 그 순간적인 변화를 보려고 하는 거야.
미분이라는 게. 그래서 이제 근처에 있는 값에 대한 생각을 하게 만들어주는 게 극한인 거고, 그런 매우 가깝다, 뭐에 가깝다라는 개념 자체를 우리가 표현할 수가 없다는 거지. 그거를 표현하기 위해서 극한이라는 표현을 얘기하게 된 거고, 극한을 쓸 때에는 이렇게 리미트라고 쓰는 거야. 임이 아니야. 임 아니고 림 아니고 리미트라고 읽어야 되는 거고, 요 함수를 가지고 생각을 한다면 x를 1로 보낸다는 거야. x는 1이라는 게 아니라 x가 1에 가까워진다는 표현을 화살표로 한 거지. 그래가지고 거기에 함수를 집어넣으면 x가 1에 가까워지면 y 값은 뭐에 가까워지겠냐라고 얘기하는 거야. 지금은 결론적으로 얘기 먼저 하면 1에 가까워지면 당연히 y 값은 7에 가까워지는 거 아니야? 그지? 그래서 그냥 7이다라고 쓰게 될 거야 결국에. 근데 이제 가까워진다라는 의미로, 우리가 가까워진다라는 의미로 무한대의 반대말이라고 말할 수 있는 무한소에 대해 생각을 할 거예요. 무한소. 크기를 말하는 거야. 부호는 생각하지 말고 크기만 얘기했을 때 크기가 가장 작은 수가 뭘까? 0. 0이지? 그러니까 무한소라는 건 0은 아닌데 0에 매우 가까운 걸 얘기하는 거야. 0.000000000 뭐 1 정도 되는. 이 무한소라는 개념을 제일 설명해주기 쉬운 게 이거거든. 0.9땡. 이거 분명히 이기다. 이러고 마음속으로는 이거 1보다 작잖아 분명히. 마음속으로는 1보다 작잖아 분명히. 0.999999니까 마음속으로는 솔직히 마음은 이거 1보다 작다고 하지만 머리로 계산해보니까 1이잖아. 그렇죠. 그렇지 않아? 저런 느낌. 너만 봤을 때 1인 거지 몇 테니까. 그러니까 이런 거 요게 가장 쉽게 설명할 수 있는 무한소라는 거야. 0에 매우 가깝기 때문에 요놈 둘은 무한소만큼의 차이가 있거든. 무한소만큼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0.9대는 분명히 1보다 분명히 작은 것처럼 느껴지지만 1인 거야. 무한소만큼의 차이밖에 안 나기 때문에. 무한소는 그러니까 결론으로 쓸 때는 0으로 간주해버리는 거지. 너무 작아서 결론으로 쓸 때는 0이 돼버리는 수. 그 정도로 작은 수. 무한소라고 하는 거야.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 어떤 작은 수보다 작은 거지. 월등히 작은 거. 그거를 무한소라고 하고, 표현을 할 때는 뭐 표현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뭐 예를 들어서 a라는 놈을 0으로 보냈을 때 뭐 b분의 a 이런 식으로 돼 있다면 0에 가까워진다는 소리라고, 이게 지금 무한소로 만든다는 소리야. 분자가 매우 작아지면 분모가 뭐든 간에 결국에는 엄청나게 작아진다라고 보는 거지. 반대로 이제 무한대는 이미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하는 거야. A가 아니라 B를 무한대로 보내버린 B분의 A가 되면 분모가 뒤지게 커져. 뭐 10분의 1, 100분의 1, 1000분의 1, 10,000분의 1. 전체는 작아지잖아. 그렇지? 전체는 매우 작아져가지고 무한대로 보내버리면 얘는 결국에 0 돼버린다라는 식으로 표현하게 되는 이런 무한소의 개념을 알고 있자는 거. 기본적인 일단은 극한에 대해서만 얘기한 거야. 함수의 극한은 원래 미적분이라는 책 앞부분에 붙어있는 수열의 극한 다음에 배워야 되는 거야. 왜냐면 수열의 극한과 함수의 극한을 생각을 하면 수열의 극한이 더 쉽거든. 수열의 극한은 한 가지만 생각하면 되니까, 무한대만 생각하면 되기 때문에. 수열도 엄청 돼요. 수열의 이건 뭐 안다고 했습니까? 수열에서 변수가 뭐야? 변수. 수열도 변이요. N이요. n이잖아. n은 자연수지. 자연수는 제일 작은 자연수가 뭐야? 1이요. 1이지. 제일 큰 자연수는 뭐야? 그래서 그것만 봐. 클 때만, 무한대일 때만 봐. 하지만 함수에서 그냥 실수는 제일 작은 놈이 뭐야? 0이요. 몰라. 제일 작다. 아니 선생님이요. 방금 제일 작다 할 때 절대값으로 하셨잖아요. 뭐야? 몰라. 모른다고. 매우 작은 수가 있단 말이야. 너 1에 수열에서 1에 가까운 수가 뭐 있어? 2밖에 없잖아. 1이죠. n에서 변수가 n이라며. 꼭 이렇게 시시콜콜하게 감안해야 되는 거야? 변수가 n이라고 했을 때 1에 가까운 수가 뭐 있어? 2밖에 없지. 1이요. 이제 있잖아요. 아니 1 있잖아요. 1 제외하고 깜깜이 정해서 뭔지. 1이 사실은 제외하고 안 돼. 가까운 게 어디까지요? 인정하고 있어. 아니 알 수 그래서 없어요. 작다는 걸 볼 필요가 없고, 수열에서는 한쪽인 무한대만 보면 되는 거야. 수열의 극한은 무조건 n이 무한대로 가는 경우만 생각을 해. 어떤 수로 간다라고 하지 않아. 하지만 함수에서는
실수체계이기 때문에 뭐 1에 가까운 수, 2에 가까운 수, 3에 가까운 수도 있겠지만 매우 작은 수와 매우 큰 수까지 틀만 무한대까지 다 봐야 된다는 거야. 봐야 되는 곳이 많아. 봐야 되는 곳이 많다는 건 그만큼 더 어렵다는 거지. 한 개만 보는 거하고 여러 개를 봐야 되는 거하고. 그러니까 원래 교육 과정에서는 수열의 극한을 먼저 배운 다음에 그거에 좀 더 어려운 형태라고 말할 수 있는 함수의 극한을 배우는 그런 형태였어. 원래는 그랬는데 이 옛날 교과 과정이 이상하게 바뀌면서 그 수열의 극한이 미적분으로 가버렸지. 그래서 바로 어려운 걸 먼저 배우게 되는 거야. 어찌 보면 좀 잘못된 거지. 그래 샤프 있다 샤프. 좌우지간. 자, 극한을 얘기할 때에 리미트 x가 a를 향해서 간다는 거지. a에 가까워진다는 거야. 가까워졌을 때의 fx. 요놈이 어떤 값이 딱 됐어. 어떤 값이 하나가 딱 된 거야. 두 개 이상이 보이지 않고 하나가 딱 됐을 때 이 경우를 수렴한다라고 얘기하고, 그러니까 알파에 수렴한다라고 말하는 거지. 그리고 이 알파를 이놈의 극한값이라고 얘기한다고. x가 알파일 때의 극한값이라고 얘기한다는 거야. 그리고 그러니까 원래는 요 함수가 이렇게 돼 있다면 여기가 x가 a라고 해볼게. a에 가까워지는 경우는 a보다 작으면서 가까워질 수도 있고 a보다 컸는데 가까워질 수도 있는 거지. 그렇지 않아? 그래서 이놈은 a보다 작은 데에서 왔을 때에는 얘를 x가 a보다 작다라는 표현으로 이렇게 하는 거야. 원래는 여기에 0이 써 있었어. 옛날에는 무한소. 그러니까 a보다 좀 작은 거지. 무한소의 값이 써 있었는데 언젠가부터는 안 쓰게 됐지. 빼게 된 거야. 그냥 이렇게 써 있어도 알아보라는 거지. 마찬가지 오른쪽에서 다가올 때는 a보다 크다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놈을 왼쪽에서 다가오는 극한, 오른쪽에서 다가오는 극한이라는 의미에서 이런 놈을 좌극한이라고 부를 거고 얘를 우극한이라고 부를 거예요. 이렇게. 그래갖고 이 두 놈의 값이 만약에 다르다면, 예를 들어서 함수가 있었고 여기가 지금 x가 a인데 왼쪽은 이렇게 생겨있고 오른쪽은 이렇게 생겨있는 이런 함수라면 왼쪽에서 다가올 때의 값과 오른쪽에서 다가올 때의 값이 다르잖아. 이런 경우는 존재하지 않는다. 수렴하지 않는다. 극한값이 없다. 이런 식으로 얘기한다는 거지. 그러니까 어떤 함수가 어떤 점에서 수렴하려면, 극한값이 있으려면 좌극한의 값과 우극한의 값이 같아야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리미트 x가 a를 향해 가는 fx 그놈이 알파가 된다. 그 말은 a보다 작을 때 하고 a보다 클 때의 값이 똑같이 알파라는 거지. 이런 말까지 숨어있다라는 걸 생각하자는 거야. 이제 좀 용어적인 해석을 조금만 해보면은 그 얘기들 하고 있는 것 같아서. 무슨 책을 펴야 되죠? 아이고. 그런 얘기를 하고 있었고, 그리고 이제 수렴이 있다면 함수의 극한에서의 수렴이 있다면 수렴하지 않는다의 의미로 발산이라는 게 있고, 그리고 이제 좀 혼동되는 개념으로 진동이라는 것까지 이렇게 세 가지 개념이 있거든. 어떤 값이 된다 안 된다를 얘기할 때에 수렴과 발산과 진동이라는 게 있는데, 일단 수렴은 지금처럼 어떤 값이 딱 될 때를 얘기하는 거야. 어떤 값이 딱 되지 않아. 두 개가 보이든 세 개가 보이든 알 수 없든 그런 경우는 발산이라고 부르는 거야. 근데 중요한 건 이거는 분명히 이론적인 내용이거든. 미분호를 향해서 가기 위한 이론적인 내용이야. 그런데 어떤 극한값을 구해봤는데 값이 딱 나왔으면 그걸 가지고 다른 짓을 할 거야. 근데 안 나와. 안 나오면 그냥 오류야. 그걸로 끝나는 거라고. 중요하지가 않다는 거야. 발산, 그러니까 수렴이 아닌 경우는 생각할 필요가 없는 거야. 사실은 생각할 필요가 없는데 지금은 그 이론적인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수렴하지 않는 경우까지 소개를 하는 거지. 미분이나 그 이상에서는 수렴하지 않는 경우는 볼 필요가 없다고. 그러니까 무슨 말이 하고 싶은 거냐면 셋 중에 주인공은 수렴이라고. 수렴한다, 수렴하지 않는다는 맞아. 발산한다, 발산하지 않는다는 잘못된 표현인 거야. 발산한다는 맞아. 왜냐하면 수렴의 반대말로 발산을 정해줬기 때문에. 근데 다음이 수렴하냐 수렴하지 않냐 물어봤는데 발산하지 않아요. 이렇게 쓰면 틀린다고. 수렴한다. 알겠지? 그러니까 주인공은 수렴이야. 수렴 가지고 수렴한다 안 한다는 괜찮아. 하지만 발산 가지고 하지 말라고. 알겠지?
그래서 어떤 값이 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대표적인 경우로 생각을 한다면 좌극한우가 우극한이 같아야 수렴을 한다며. 일단 그렇다면 발산하는 경우라고 생각을 한다면 x가 a를 향해서 가는 좌극한과 x가 a를 향해서 가는 우극한 값이 다르면 발산이겠지. 그리고 알 수 없는 값이 나오는 경우, 대표적인 경우 x가 a를 향해서 가는 fx를 구해봤더니 이게 이렇게 무한대 모양이 나올 때, 무한대는 뒤지게 큰 값이야. 뒤지게 큰 값이지 뭐 얼마라고 말할 수는 없는 거야. 뭐라고 말할 수 없기 때문에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한다. 이것도 발산인 거야. 이 무한대에 대한 생각을 좀만 해보면 나중에 이제 계산해서 나오겠지만 알 수 없는 값, 우리가 그러니까 무리수를 보통 우리가 알 수 없는 값이라고 하지. 보통. 근데 대충 얼마인지는 알잖아. 무리수는. 파이 같은 것도 3.14 어쩌고저쩌고라고 안다고 대충은. 그래서 뭐 파이와 더하면 2파이가 되고, 파이와 파이를 곱하면 파이 제곱이 되고, 뭐 3파이에서 파이를 빼면 2파이가 되는 거, 이딴 것들은 다 알잖아. 이것도 대표적인 우리가 크기를 정확하게는 알 수 없는 값이지만, 무한대의 경우는 무한대하고 무한대를 더하면 2배의 무한대가 아니야. 그냥 뒤지게 큰 놈 2개 더했으니까 뒤지게 큰 놈인 거야. 뒤지게 큰 놈에다가 뒤지게 큰 놈을 곱했네? 마찬가지 그냥 큰 놈이야. 요거를 3배해서 마찬가지 그냥 뒤지게 큰 놈이야. 이런 식으로 된다는 거야. 그래서 알 수 없는 값이라고 얘기하는 거지. 알 수 없는 값. 만약에 뺐다면 요거는 앞에 무한대가 뒤지게 클 수도 있고 뒤에 놈이 뒤지게 클 수도 있고 얼추 비슷할 수도 있잖아. 알 수 없어. 이런 것들을 나중에 이제 부정형이라고 얘기할 거야. 계산할 때 이제 생각을 해서 계산을 해야 되는 거야. 이런 놈들을 확정형이라고 부를 거야. 뭐라고 말은 할 수 없지만 뒤지게 큰 놈이요라고 말할 수는 있잖아. 이런 놈들 확정형이라고 부를 거라고. 마찬가지 무한대분의 숫자 이런 거 무한소라고 한대. 무한대분의 무한대는요 마찬가지. 얘가 뒤지게 클 수도 있고 얘가 클 수도 있고 얼추 비슷할 수도 있잖아. 이런 것들도 알 수 없음 부정형이라고 부를 거랍니다. 끔찍하네. 이런 놈들로 계산도 하게 된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자는 거예요. 예? 그래갖고 지금 17쪽에 발산이라는 말이 있고 진동이 없냐? 진동 얘기하고 넘어갈게. 꺼도 되겠지? 아까는 썰렁해서 태웠는데 아니 서현이 책도 가져갔는데 왜 안 오지? 거기 1시 반이면 오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자 이제 진동이라는 얘기를 할 건데 진동 알잖아. 이렇게 막 덜덜덜 떨고 있는 거. 진짜 알잖아. 진동이에요. 여기 째려보면 막 덜덜덜 떨잖아. 내가 덜덜덜 떠는 걸 진동이라고 하는데 진동의 대표적인 경우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게 fx라는 놈이 뭐 마이너스 1에 n제곱 이런 거 있다고 쳐볼게. 그러면 n이 짝수일 때하고 홀수일 때를 생각을 했을 때 원래는 이렇게 안 되는 거지만 점을 찍어보면 이게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원래는 점만 나오고 중간에 연결은 안 되는 거지만 사실은 안 되는 거지만 뭐 이런 식으로 되지. 이런 식으로. 그치? 이런 애들을 진동이라고 부르는 거야. 그래서 대표적인 경우로 원래는 이렇게 모양이 안 나오겠지만 fx라는 놈이 마이너스 1의 x제곱이라면 원래는 중간중간 끊어져 있는 거잖아요. 원래는. 왜냐면 x가 뭐 2분의 1 같은 건 못 들어가잖아. 그치? 원래는 이렇게 안 되는 거지만 x의 자연수만 넣어가지고 연결했다고 생각을 하면 방금 말한 것처럼 마이너스 1 플러스 1 이렇게 이런 식으로 나오지. 요 놈은 x에다가 무한대를 집어넣으면 알 수 없잖아. 그 무한대가 짝수인지 홀수인지에 따라서 값이 달라지니까. 이런 경우가 대표적인 진동이어가지고 어떤 값이 안 나온 거지. 안 나온 거니까 요거 대표적인 발산의 하나지. 그러니까 같은 값이, 그러니까 어떤 값이 반복적으로 나오는 걸 진동이라고 부를 거라고. 두 번째로 뭐 gx라고 해서 이놈이 마이너스 2의 x제곱으로 돼 있으면 얘는 값이 점점 커지잖아. 이렇게 점점 커져. 커질 거 아니야. 마찬가지 대표적인 발산인 거야. 그런데 hx라는 놈이 있어가지고 마이너스 2분의 1의 x제곱 이렇게 돼 있다면 얘는 처음에는 마이너스 2분의 1, 그 다음은 4분의 1, 마이너스 8분의 1로 이제 점점 작아지지. 작아져가지고 결국에는 0을 향해서 간다는 거야. 이런 애들은 수렴하는 발산이지. 수렴하는 진동이지. 그러니까 진동이라는 말이 중요한 게 아니야. 그냥 특이한 모양을 그냥 진동이라고 했을 뿐이지 진동이라는 말은 중요하지 않다고.
수렴이냐 수렴하지 않냐 그것만 생각하면 되는 형태를 말하는 거예요. 자, 개념 콕콕을 하고 갈게. 19쪽. 그래프를 이용하여 구하라고 하는데 그래프는 보통 잘 안 볼 거니까 지금은 내가 그래프를 그리겠지만 나중에는 이제 생각을 하자고. 자, x제곱 더하기 1이야. 요 함수는 요렇게 돼 있어. 여기가 1이지. x가 1에 가까워진대. 여기가 1이라고 치면 여기는 지금 2잖아. x가 1에 가까워진다. 1보다 작은 쪽에서 가까워지냐 큰 쪽에서 가까워지냐. x가 1보다 작은 쪽에서 가까워지든 큰 쪽에서 가까워지든 y값은 2에 가까워지는 거 아니야? 그치? 그러니까 왼쪽에서 왔다면 2보다 살짝 작은 애가 될 거고 큰 쪽에서 다가왔다면 2보다 살짝 큰 애가 되겠지. 근데 결론만 쓰라는 거니까 얘는 2에 가까워져요 라고 말하는 거야. 자, 요 놈을 얘기하는 이유가 뭐냐면 만약에 함수가 x 빼기 1분의 x 더하기 1과 x 빼기 1로 되어 있는 함수가 있을 수 있고 다음 문제. 그러네. 알바신 거 아니었어요? 두 번째야. x가 1을 향해서 가는 x 더하기 1 이렇게 두 개의 함수가 있다고 쳐보자고. 얘는 분모에 분명히 원래 나와 있던 식이 x 빼기 1이 분모에 있기 때문에 분모가 0 되면 안 되잖아. 실수 체결을 만족하지 않기 때문에 얘도 분명히 x가 1이 요거는 x를 1에 가깝게 만든다는 거니까 1이 아니라는 거야. 1보다 살짝 크거나 1보다 살짝 작다는 소리를 얘기하는 거야. 그러면 나눌 수 있다고. 이렇게. 그래서 결국에 이놈도 똑같은 모양이 돼. 요거는 뭐 그냥 이렇게 돼 있는 놈이어가지고 여기가 1이면 여기가 2가 될 거니까 x가 1에 가까워지면 y는 2에 가까워지겠네 하고 그냥 있으면 돼. 얘는 사실은 다르게 여기가 구멍나 있다. 함수 값은 구할 수 없는 거야. 함수 값은 이 구멍의 위치를 얘기하는 거지. 얘는 어찌 보면 구멍의 위치. 그러니까 x가 1에 가까워지면 얘도 마찬가지로 2에 가까워진다라고 말하는 거지. 그지? 그러니까 함수 값을 읽으라는 건 아니야. 읽으라는 게 아니지만 읽게 되는 경우가 많다는 거지. 또 잘라버렸는데. 자, 2번. 극한을 조사하시오 그 말이 극한값이 있는지 없는지 보라는 거거든. x가 무한대가 되는 x분의 1. 이제 뭐 나중에는 그냥 그렇게 기억하면 되는 건데 무한대라는 놈하고 무한소라는 놈이 있거든. 이렇게 같아져. 그러니까 무한대분의 숫자 무한소가 된다고. 0에 가까워진다는 거야. 반대로 이거 둘이 자리 바꾸면 무한소분의 숫자 놈은 무한대가 되는 걸로 생각하면 돼. 분모가 매우 작아지면 0.1분의 1, 0.01분의 1, 0.001분의 1 점점 커지잖아. 그러니까 이 둘 사이 관계를 기억하고 있는 게 좋다는 거지. 그래서 이놈은 무한대분의 숫자를 얘기하는 거니까 그냥 무한소가 돼버린다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고, 두 번째로 마이너스 무한대가 될 때 이것도 무한대분의 숫자이기 때문에 0이 되는데, 무한소는 분명히 무한대는 뭐 뿔만 무한대 얘기할 거니까 분명히 부호가 있거든. 무한소도 사실은 부호가 있어. 0에 가까운 놈이면 왼쪽에서 가까울 수도 있고 오른쪽에서 가까울 수도 있기 때문에 0보다 살짝 큰 0일 수도 있고 0보다 살짝 작은 0일 수도 있다는 거야. 리미트가 남아있을 때, 그러니까 계산 과정에서는 그게 상당히 중요해. 근데 결론으로 쓸 때는 의미가 없다고. 결론으로 쓸 때는. 하지만 분명히 부호가 있다는 생각은 해야 돼. 결론으로 쓰니까 그게 무시돼버리는 거지. 세 번째로 x가 무한대로 가는 x의 제곱이나 3제곱. 무한대 3번 곱하면 당연히 무한대겠지. 그 다음에 네 번째로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는 x의 3제곱이면 마이너스 무한대가 되겠지. 이런 식이야. 그 다음에 이제 1번. 이제 그래프 해석인데, 여기서 주로 물어보는 건 그래프 해석이요. 함수 값을 읽는 게 아니고 y 값이 뭐에 가까워지는지를 보는 거기 때문에
페이지 1번을 보면은 구멍나 있고 구멍나 있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가 지금 마이너스 2고 마이너스 2고 1이고 2야. 그리고 2였고 여기가 마이고 여기가 1인 이런 fx가 있었대. 첫 번째 마이너스 1의 좌극한이거든. x가 마이너스 1의 좌극한일 때의 fx를 보라는 거야. x가 마이너스 1을 향해서 가는데 마이너스 1을 향해서 가는데 보다 작은 쪽에서 이렇게 오고 있는 거지. 그러면 y 값은 이렇게 내려오고 있는 거지. 0보다 살짝 큰 놈 된 거지. 그지? 0보다 살짝 큰 놈 된 거야. 근데 그놈 그냥 읽으라고 한 거니까 0에 가까워진다라고 말하면 돼. 두 번째로 0으로 가는 x가 0을 향해 가는 fx 함수 값을 읽으라는 게 아니야. x가 0에 가까워진다. 0에 가까워지면 함수 값은 저기 있잖아. 함수 값은 이래 있잖아. y 값 마찬가지 0에 가까워지는 거지. x에다가 0을 집어넣어라 그 말이 아니라고. 0 근처의 값을 뭐라는 거야. 그래서 이것도 0 된다고 읽어야 되지. 함수 값은 1이잖아. 다르다고 분명히. 그 다음에 세 번째로 1의 우극한 여기가 1인데 오른쪽에서 다가오고 있는 거지. 그때 y 값은 0에 가까워지는 거지. 0 되는 거야. 만약에 1의 좌극한을 읽으라고 했다면 이렇게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y 값은 마이너스 1을 향해 가고 있는 거지. 그때는 마이너스 1 되는 형태인 거야. 자, 두 사람한테 너무 쉬울 것 같긴 한데 1-1번 해보고 안 쉽다. 1-1번 해보고 두 분은 미안해. 두 사람은 1-3번 해봐. 바이블이 참 좋은 책인데 단점이 밑에 답이 있다는 거야. 답이 있으면 슬쩍 보고 3이요. 그쪽으로 수렴해버리지. 나이스. 답 치고 빨리 안 풀어. 3번. 포스로. 1-3번. 늦게 걸리면 봐야 빨리 안 풀어. 아니 뭐 어떻게 풀어 이거를 아니 그냥 모르겠는 거 물어봐. 또 돌지 말고. 너 언제까지 재수하고 있을래? 빨리빨리 안 해? 계산만 해. 계산. 영의 자극. 요렇게 가야 되고 요것도 0을 기준으로 생각하자고. 요렇게 그렇지. 이렇게 와야 되고 그렇지. 답이 있어서 좋은데. 아이, 답이 있으니까 자꾸 훑깃 보고는 그 답을 향해서 간다고. 자기 생각과는 다르게 답으로 수렴해버린다고. 그게 이 책의 유일한 단점이야. 바이블의 유일한 단점. 유일한 단점. 볼 때마다 느끼한데. 느끼게 생겼는데. 원래 이렇게 생겼었나? 느끼게 생겼어. 원장님이 어제 성형인형 그래? 아랍 왕자처럼 생겼어. 야, 앞둘러 뒤둘러 하는 거 아니야? 기름. 오늘 막 수트 있는 거 모르는 거 아니에요? 그럴 리가. 수요일 아니야? 모를 수도 있잖아. 수급 아니었나요? 오다가 해군한 자 죽은 뭐라고요? 오다가 해군한 자 죽은 해군은 그죠? 수요일은 아닌 거지. 갑자기. 아니 불주먹 몰라 불주먹 아 에이스. 죽은 지 꽤 오래됐는데 망명이. 아니
자, 해볼게. 1-1번. 뭐 그림을 자꾸 그려야 돼서 짜증나긴 하는데 이렇게 돼 있었고 여기가 채워져 있고 여기가 채워져 있고 이게 지금 fx인데 가속하냐? 첫 번째로 x가 마이너스 1에 우극한일 때의 fx를 구하래. 마이너스 1의 오른쪽에서 오는 거지? 여기가 마이너스 1이거든? 오른쪽에서 이렇게 오고 있는 거지. 그럼 y 값은 이렇게 하는 거지. 그러니까 1 되는 거지. 두 번째로 0의 자극한 0의 왼쪽에서 오거든? 이렇게 그러면 내려온다고. 마이너스 1 된다는 거지. 세 번째로 1의 자극한 그러면은 1의 자극한 여기서 이렇게 오고 있어. 올라가는 거지. 1 되는 거지. 이런 식으로 찾으면 되고. 3번 볼게. 3번. 이게 왜 3? 자, 리미트 x가 마이너스 무한대가 되는 f의 x분의 1 더하기 x가 무한대가 되는 f의 1 더하기 x분의 1 이렇게 돼 있으면 분명히 계속 이런 모양을 보게 될 건데 함수 안에 이렇게 역수 모양이 들어가 있으면 바로 캐치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그게 잘 안 돼. 그래서 치환을 하자는 거예요. 치환을. 그래서 x분의 1이라는 놈을 t라고 치환해보면 이게 x가 마이너스 무한대가 되면 t는 무한소가 되겠지? 무한대분의 1. 근데 무한소인데 음수인 무한소가 될 거라고. 0이 정확한. 반대로 x가 무한대가 되면 그때의 t는 양수인 무한소가 될 거라는 거지. 그래서 요놈이 리미트 t로 치환했으니까 0의 좌극한 모양이 되면서 ft가 되는 거고 마찬가지 요놈은 양의 무한소가 되면서 1 더하기 t가 되는 거지. 그러면 요놈은 t가 0보다 살짝 크니까 얘는 1보다 살짝 큰 거 되는 거 아니야? 그렇죠. 그지? 그러니까 요놈이 다시 말해서 뭐 다시 x라고 바꿔서 생각을 해볼게. 그러면 1의 우극한을 얘기하는 놈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결국에는 0의 좌극한과 1의 우극한을 더하라는 거야. 0의 좌극한은 2잖아. 그지? 0의 좌극한은 2고 1의 우극한은 1이잖아. 그래서 3 된다. 라고 풀어야 되는데 자꾸 그냥 밑에 다 보고 쓰고 탑을 쓰고 있어. 빵새들이. 아닌데요. 뭐가 아니에요. 성진이가 좀만 있으면 될 것 같은데 느낌이. 이제 2번. fx는 x제곱 더하기 a제곱 x 빼기 a하고 4x 더하기 3. 이거는 x가 1보다 크거나 같고 이건 x가 1보다 작을 때를 얘기해. x가 1로 가는 극한값을 전제한다. 좌극한과 우극한이 같을 때라고 했지? 네. x가 1일 때의 극한값을 전제한대. 요 말이 이게 지금 뭐 알파로 전제한다. 그 말이 좌극한과 우극한이 같다라고. 똑같이 알파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뭐 존재한다고 했으니까 만들어 보면 x가 1보다 작을 때의 작을 때 밑에 거구나. 작을 때는 아래 거 써야지. 1보다 작을 때가 함수니까 4x 더하기 3 얘하고 1보다 커질 때의 x제곱 더하기 a제곱 x 빼기 a 같아진다는 거야. 뭐 나중에 연속에서는 그냥 바로 하겠지만 지금처럼 여기 요 함수에 이 숫자를 넣어도 아무 문제가 안 될 때는 그냥 넣어버려도 돼. 왜냐하면 근처의 값이 나온다는 거니까. 요 놈은 그냥 7 된다고 볼 수 있는 거지.
얘도 마찬가지. 그냥 이게 뭐야 다항함수잖아. 다항함수는 그냥 집어넣어도 뭐 값을 집어넣어도 문제가 안 되기 때문에 1 더하기 a 제곱 빼기 a 형태가 될 거라는 거지. 그 둘이 같다는 거야. 그 둘이. 그래서 a 제곱 빼기 a 빼기 6이 0 되는 거니까 a 값은 3이거나 마이너스 2네 라고 말할 수 있는 형태가 되는 거지. 근데 양수 a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3이겠지. 자, 1번 해보시고 당신들은 3번 하시고 1번 빨리 한 사람들 3번 건드려보고 내가 우리 용용하고 태율이를 많이 높게 평가해가지고 3번만 시키는 건데 이네요. 솔직히 다 본 것 같아. 3번만 시키는 건데 언젠가 한번 이게 상황이 역전되면 끝난다 라고 합니다. 아, 왜 그러시는 거예요? 이러면 앞둘러가 바꿔야 되겠어. 핫상 어때 핫상? 앞둘러 너무 보편적이잖아. 어이가 없네요. 어이가 없어. 핫상 좋은 거 같은데? 네가 싫어하니까 참 좋은데? 그러시면 안 돼요. 핫상 좋은데? 신바트로 할까? 담요 막 타고 다니는 거 아니야? 선생님이 괴롭혀서 그래요. 지가 나 괴롭힐 때 좋았지. 집 언제 가죠? 그렇지. 인양동이 별로 안 먼데. 인양동이면 너무 가까운데 인양동에서 다니기 힘들더라고. 오른쪽에서 겁나 가까워요. 아니 어떻게 겁나 가깝냐니까요. 엄마가 엎어진 다는 데가 인양동 아니야? 진짜 얼마나 큰 거예요? 문양이랑 단기랑 얼마 차이 안 나요. 그러니까. 저 구례동에서 온 사람들 먼 거죠. 저 오기 힘들어요. 진짜 오기 힘들어요. 그래서 맨날 늦죠? 저도 힘들어요. 네, 저는 안 힘들어요. 저 힘들어요. 주말에 버스가 잘 안 다녀요. 지하철 타봐. 학원을 버스 안 옮기자. 동네에 지하철이 없어요. 학원 이전 계획 없나요? 아무 힘 없던 낯선. 오일머리로 좀 옮겨주라. 봤어. 오일머리로 좀 옮겨줘. 잘하고 있는 거 맞지? 512는 소인수분을 해봐야 되겠지. 512가 아마 2의 부제곱일걸? 그래? 네. 자, 2-1번 오. 나왔다. 어떻게 나왔어? fx라는 놈이 있었는데 이게 x제곱 더하기 a제곱하고 이건 x가 y보다 클 때고 여기는 ax 더하기 7인데 이건 x가 y보다 작을 때야. 극한함수 존재한대. x가 마일로 가면 fx가 존재한다고 했으니까 좌극한하고 우극한이 같다는 거지. 마일의 왼쪽에서 올 때니까 ax 더하기 7 얘하고 마일의 오른쪽에서 올 때니까 x제곱 더하기 a제곱 이 두 놈이 같게 나온다는 거지. 마일 넣어보면 되니까 마이너스 a 더하기 7하고 1 더하기 a제곱이 같아서 a제곱 더하기 a 빼기 6이 0이네. 상수 그냥 0보다 작은 놈이라는 거지. 마이너스 3이지. 그리고 3번을 보면 x가 1은 아니야. 1은 아닌데 fx를 보니까 x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1 요거는 x가 1보다 큰 놈이고 루트 1 빼기 x 더하기 b 그놈이 x가 1보다 작을 때였는데 값이 존재한대. 극한값이 마찬가지로 x가 1보다 작을 때로 fx하고 x가 1보다 클 때로 fx가 같아지는 경우를 얘기하는 거지. 그럼 집어넣어보면 x가 1보다 작을 때니까 요거 루트 1 빼기 x 더하기 b 그리고 x가 1보다 클 때 x제곱 ax 더하기 1 그러면 뭐
요거 집어넣는다고 해서 문제가 되는 거 아니잖아. 네. 1 집어넣으면 b만 남지. 여기다 1 집어넣으면 2 더하기 a잖아. 그쵸. 그랬을 때 뭘 구하는 거야? A제곱. a제곱 더하기 b제곱의 최소값이니까 넣으라는 거지. 요게 여기 들어가네. a제곱 4a 더하기 4 2배의 a제곱 4a 더하기 4니까 꼭지점 찾으라는 거 아니야? a 더하기 1의 제곱 더하기 2가 되는 거지. 삼십이 그래서 산술기야. 빼기가 뭐인데 산술기야요? A제곱 B제곱으로 해서 갖다 놓는데 나오거든요. 그 다음 극한의 성질. 몇 시요? 2시 26분. 되게 학원에 오래 있었던 것 같아요. 한 시간도 안 됐어. 여기 찍었잖아. 시간표 보내주. 그거 한 시간 써 있나? 그거 쓰면 1시간 걸렸어. 너 어떻게? 아 진짜 시간표도 몰라 진짜. 아, 너 어떻게 알았어 한 시간인데? 저도 한글이 아니에요. 아니 엄마가 그래서 그랬어. 저희 이게 한글이 아니에요. 전 엄마가 보고 안 알려줬는데. 내가 정리해서 올려줄게 그러면. 뭘요? 시간표를. 아 좋습니다. 너네 과학이 언제야? 걔 중고등학생이요. 과학이 중고난방이야? 생물 중간한 거 아니야? 생물, 수요일, 물리, 토요일, 수학, 일요일이요. 아씨, 걔 중고등학생이네요. 되게 힘들어요. 극한의 성질. 저희 수업 몇 시까지? 4시까지가 4시 반까지인가요? 반. 4시면 언제 3시간인데. 극한의 성질. 자, 우리가 많은 그 뭐 것들을 배우면서 성질 같은 거 배웠거든. 예를 들어서 뭐 이등변 삼각형의 성질 얘기하면 양쪽 뭐 두 밑각의 크기가 같다 뭐 이런 것들 있잖아. 그지? 근데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성질들은 그 성질이 상당히 중요했어. 예를 들어서 평행사변형의 성질을 얘기하라고 하면 많은 것들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 중에 뭐 대각선끼리 연결하면 서로를 이등분 한다. 뭐 그런 것들 있잖아. 그지? 분명히 성질이기 때문에 나오는 것들, 그것들이 상당히 중요해가지고 그것들을 막 써먹었거든. 근데 이제 극한은 좀 특이하게 몇 가지 성질이 있는데 첫 번째로 변하는 게 x여가지고 x를 a로 보낼 건데 여기에 x가 없어. 변할 것이 없잖아. 그냥 c가 되겠지? 그지? 두 번째, x가 a를 향해서 가는 뭐 fx가 있는데 k의 fx, 그러니까 k가 곱해져 있는 거야 숫자가. 그러면 이놈은 그냥 k는 곱하기이기 때문에 원래 함수하고는 상관이 없다는 생각에서 그냥 곱하면 돼. 세 번째, 이제 더하기 빼기를 할 건데 x가 a를 향해서 가는 fx 더하기 빼기 gx가 있으면 이놈은 그냥 각각한테 분배할 수 있다고. 각각한테 분배를 해가지고 x가 a를 향해 가는 fx, a를 향해 가는 gx 이런 식으로 분배할 수가 있어. 곱하기 마찬가지요. 곱하기도 fx와 gx에 곱해져 있었다면 그냥 곱하기마저도 fx하고 gx 각각한테 분배할 수 있는 거야. 네 번째, 원래는 사실현상이기 때문에 한 번에 묶어서 해도 상관없는데 나누기의 경우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까 따로 얘기하는 거야. 자, gx분의 fx 이렇게 있으면 이것도 마찬가지. 그냥 분모분자로 보낼 수 있어. 이렇게 분배할 수 있다고. 그러니까 리미트라는 건 시그마 너네 안 배웠지 두 사람은. 뭔지 알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시그마는 더하기 빼기밖에 분배를 못하지만 리미트는 모든 연산에 분배할 수 있다고. 모든 연산에 분배할 수 있는데 조건이 필요해. 뭔 조건이 필요하냐면 x가 a를 향해 가는 fx, x가 a로 가는 gx가 각각 이렇게 수렴한다라는 전제가 있다면, 수렴한다면 쪼갤 수 있다는 거야. 수렴한다면 싹 분해할 수 있다고. 요놈은 k 곱하기 알파가 되겠지? 그지? 요놈은 알파 더하기 빼기 베타가 될 거야. 요놈은 알파 곱하기 베타가 되고 요놈은 베타분의 알파의 모양이 될 거야. 다 쪼갤 수 있다는 거야. 근데 이제 마지막 요 네 번째를 따로 뺀 이유가 뭐냐면
어쨌든 얘네들도 함수기 때문에 함수 실수 체계를 만족해야 돼. 그러니까 애초에 만약에 gx라는 놈이 그냥 0이라는 함수일 수 있잖아. y는 0. 그러면 안 되지. 그러면 요 식 자체를 못 만들잖아. 그지? 그러니까 이렇게 쪼갤 수가 없다는 거야. gx라는 함수 자체가 0에 해당되는 함수라면. 마찬가지로 요놈 베타가 0이면 이렇게 쓸 수가 없는 거지. 그러니까 분모가 0이 되지 않는다라는 전제하에서 쪼갤 수 있다고. 다 쪼갤 수 있다는 거야. 중요한 건 수렴한다라는 전제가 필요해. 수렴하지 않는 뒤 네 맘대로 막 쪼개서 풀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지. 발사.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야. x가 무한대로 간다고 했는데 루트 x 더하기 1과 루트 x가 있어. 무한대는 수렴하는 게 아니거든? 이거를 마음대로 두 개를 쪼개갖고 무한대 빼기 무한대니까 알 수 없어요 라고 말하면 안 된다는 거야. 얘 자체를 쪼개서 푸는 게 아니고 이 상태에서 뭔가를 해야 되는 거야. 이 상태에서. 나중에 하겠지만 유리화를 하지. 유리화가 우리 보통은 분모만 유리화를 했지만 지금은 계산을 위해서 분자도 유리화를 한다는 거야. 분모 분자에 똑같이 분모에 1이 있다는 전제로 이거랑 두 반대인 걸 곱했다고 치면 분자는 1 되고 분모는 이렇게 되는 거지? 분모가 무한대네. 무한대분의 숫자네. 더하기로 바뀌었으니까. 그래서 0 된다 라는 식으로 해서 푸는 거야. 나중에 풀 때. 지금 계산해서 다시 한번 나올 거야. 그러니까 수렴한다라는 전제가 있지 않는 한 절대로 쪼갤 수 없다고. 절대로 쪼갤 수 없다는 거야.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이쪽이고 이제 드디어 계산 26쪽이거든. 벌써 계산. 극한의 계산. 크게 두 가지. 첫 번째 확장형. 뭐 확장형이라고 이름을 붙이는 사람도 있고 안 붙이는 사람도 있는데 일단 그냥 확장형을 얘기해 본다면 이런 거야. x가 무한대가 되는 뭐 3 더하기 x분의 1 이거 구하래. 이거 딱 봐서 무한대분의 숫자니까 0이잖아. 무한소가 된다고. 그럼 그냥 3이네요. 이거를 계산하는 거지. 무한대분의 숫자니까 0이네? 라고 딱 얼마인지 알 수 있는 거. 반대로 x가 무한대로 가는데 3 더하기 x를 구하래. 이게 무한대잖아. 무한대에 숫자 더해봤자 무한대인 거 아니야. 이런 식의 계산. 이런 게 확정형이라는 거고. 그다음 두 번째 우리를 괴롭히는 것이 뭔지 알 수 없어요 라고 말하는 부정형. 이게 수열의 극한이었다면 무한대에 대한 거 2개만 있을 텐데 수열의 극한이 아니기 때문에 무한소에 대한 것까지 4가지가 있는 거예요. 4가지. 쉬운 거 하자고. 첫 번째가 무한대분의 무한대 모양. 요거는 분자의 무한대가 더 크면 무한대가 될 거고 분모의 무한대가 훨씬 크다면 무한소가 될 거고 둘이 비슷하면 숫자가 돼. 그래서 이놈의 형태를 얘기할 때 크게 3가지. 그냥 숫자를 넣어서 할게. x가 무한대가 되는 2x의 제곱 3x 더하기 4분의 5x 제곱 더하기 6x 더하기 7 전부 더 플러스로 해놨기 때문에 요것도 무한대고 요것도 무한대지. 무한대분의 무한대 얘기하고 있는 거고. 두 번째로 x가 무한대가 되는데 2x 제곱 3x 더하기 4분의 5x 더하기 6의 모양. 세 번째로 무한대로 가는데 2x 더하기 3분의 4x 제곱 5x 더하기 6. 숫자는 대충 쓴 것처럼 보이지 않냐? 예. 숫자들 예. 2, 3, 4, 5, 6 썼잖아. 대충 쓴 것처럼 보이잖아. 그쵸. 많이 생각해가고 쓴 거 아니라는 거야. 상관없다는 거야. 숫자는. 중요한 건 셋 다 무한대분의 무한대지만 차수의 차이가 있지. 같은 차수지. 분모 분자가. 분모가 더 크지? 분자가 더 크지. 무한대는 계산이 안 돼. 무한대는 계산이 안 돼. 하지만 무한소는 0으로 간주할 거라면. 그래서 이것들을 계산을 할 때 대부분이 무한소를 만드는 작업을 할 거야. 무한소는 가장 쉬운 게 무한대분의 숫자였거든. 그래서 분모 분자를 무한소가 되게끔 만들려고 x로 나눌 거야. 근데 분모가 0 되면 안 된다라는 전제가 있기 때문에 분모가 0이 되지 않는 범위에서 나눌 거니까 분모의 최고 차수로 분모 분자를 나눌 거라고. 요거는 x제곱으로 나눌 거고 요것도 x제곱으로 나눌 거고 이거는 x로 나눌 거라는 것이. 분모 분자를 x제곱으로 나눠보면
그놈은 2 더하기 x분의 3 x제곱분의 4 5 더하기 x분의 6 x제곱분의 7 이렇게 되고 그놈도 x제곱으로 나눠보면 2하고 x분의 3하고 x제곱분의 4가 되고 x분의 5하고 x제곱분의 6 되고 이놈은 2 더하기 x분의 3 4x 5 x분의 6 이렇게 된 거야. 수렴하면 다 쪼갤 수 있다는 거 바로 계산할 수 있다는 거거든. 이거 무한소지. 무한대분의 6 얘도 무한소야. 무한소 이것들 무한소거든. 그러면 얘는 결국에 남는 게 2분의 5만 남은 거 아니야? 수렴을 했다는 거지. 0이 아닌 놈으로 수렴해. 무조건. 분모 분자의 차수가 같다면 최고차 항들의 개수들만 비율로 남는 거지. 얘는 2분의 0이잖아 지금. 무조건 0으로 수렴하는 거지. 분모의 차수가 더 크다. 분모의 변화가 더 심하다는 거야. 그래서 무조건 0으로 수렴을 하고 얘는 x가 남아있잖아. x가 남아있어. 2분의 4x 더하기 5. 그래서 무한대 4배 하면 무한대 5 더해도 무한대 반쪽에도 무한대 발산인 거지. 분모의 차수, 분자의 차수가 더 크면 무조건 발산이라고. 무조건 발산. 이런 식으로 계산하게끔 만들어주는 게 무한대분의 무한대. 어차피 수투 단계에서는 다항식 형태만 얘기할 거기 때문에 뭐 지수 형태로 나온다거나 그런 것들은 일단은 생각하지 않아도 돼. 일단은 이렇게 하는 게 첫 번째 부정형인 무한대분의 무한대 꼴을 얘기한 거고, 두 번째 부정형은 무한대에서 무한대를 뺀 거. 앞에 무한대가 훨씬 크면 무한대가 될 거고 뒤에 무한대가 훨씬 크면 마이너스 무한대가 될 거고 둘이 얼추 비슷하면 숫자가 될 거라고 했는데 말이야. 이거 보이는데 연습할 거 다 한 거야? 예. 로그 쪽은 안 해? 너무 했는데. 저희 좀 쉬면 안 될까요? 아, 뭘 했다고 저? 저희 극한의 성질까지 했는데요. 성질 아직 하고 있는 거야. 그럼 극한 계산이잖아요. 계산이 성질에 들어가는 거거든. 5명이 다르잖아요. 이 성질 때문에 계산이 된다고 말하는 거거든. 씨발 어떻게 배운 거야 이거? 5명이 다르잖아요. 시끄러. 닥쳐. 무한대 빼기 무한대. 이놈은 크게 두 가지. 다항식 형태로 돼 있는 형태. 마찬가지 숫자 집어넣어서 해버리면 x가 무한대로 가는 뒤 3x에 뭐 5제곱이 있다 치고 빼기 9,999만 9,999의 x 4제곱. 대충 쓴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지? 네. 대충 쓴 것처럼 보여. 너무 빼기 9,999만 9,999 x의 3제곱 뭐 더하기 뭐 이렇게 있다 칠게. 너무 대충인데. 극단적으로 쓴 이유가 있겠지. 의미 없다는 거지. 의미 없다는 거야. 그래서 마찬가지 무한소를 만들려고 하는데 이거는 분모 분자가 있다고 볼 수 없고 등호가 있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묶어내는 개념이야. 가장 차수가 큰 놈으로 묶을 거야 얘는. x 5제곱으로 묶어보니 요건 3 됐고 요거는 x분의 9,000 어쩌고저쩌고 빼기 x제곱분의 어쩌고저쩌고 더하기 x 5제곱분의 5 이렇게 되겠지. 무한소가. 이것들 무한소라고. 결국에는 3x의 5제곱만 남는 거지. 그래서 무한대가 돼버린다고 할 거야. 그러니까 최고차만 보면 되는 거지. 뒤에 거 다 무시된다는 거야. 무한대이기 때문에. 그만큼 무한대는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 어떤 값보다 뒤지게 큰 거야. 두 번째. 아까 살짝 했던 것처럼 루트를 가지고 있는 루트 빼기 루트 형태. 자, x가 무한대로 가는데 x 루트 x 더하기 1 빼기 루트 x 이렇게 있다고 치자고. 요거 마찬가지 무한대 빼기 무한대거든. 유리화를 하라는 거야. 했더니 분모에 여기 루트 x라고 할게.
x 더하기 1 빼기 루트 x 더하기가 되고 여기는 제곱 빼기 제곱 될 거니까 1 돼가지고 요 놈만 남아있는 거죠. 이렇게 이렇게 그러면 이제 무한대분의 무한대가 된 거야. 이거 풀던 것처럼 양쪽 분모 분자를 루트 x로 나눌게. 그러면 루트 x로 나눴으니까 1 더하기 x분의 1 되는 거지. 여기 무한소거든 2분의 1로 수렴. 이런 식으로 계산하는 거야. 루트를 가지고 있는 빼기는 무한대 빼기 무한대는 분명히 유리화를 해가지고 하는 거야. 무한대 빼기 무한대 형태일 때 유리화를 하라는 거야. 루트만 있다고 무조건 유리화하는 게 아니라 무한대 빼기 무한대 형태일 때 유리화를 하는 거라고. 그러니까 이거를 연습을 막 시켜놓고 문제로 x가 무한대로 가는 루트 x 더하기 1 빼기 3 이거 하라고 했더니 유리화하고 있어. 얘는 그냥 무한대지. 그지? 무한대 빼기 숫자잖아 이거는. 그지? 무한대 빼기 무한대일 때 유리화를 하라는 거야. 이렇게 두 가지 모양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함수기 때문에 생각할 수 있는 세 번째 0분의 0 형태가 있지. 0분의 0 형태. 얘는 얘기를 해야겠지? 일단 이 0에 해당되는 건 무한소도 있지만 숫자 0도 있지. 0에 해당되는 건 그냥 숫자 0도 있고 0에 가까워지는 0도 있는 거야. 만약에 첫 번째 생각으로 요 분자에 들어있는 요 놈을 말한 거야. 요 놈. 이 0이 그냥 수라면 숫자 0이야. 무한소가 아니고 0이라면 얘는 무조건 0이야. 숫자 0한테는 뭘 곱하든 무조건 0이야. 숫자 0한테는 무조건 0이라고. 근데 만약에 이제 요게 요 분자에 들어있는 0을 말하는 거야. 이게 무한소라면 생각을 좀 해야 되지. 그러니까 이 0이라는 게 이 0분의 0꼴이었던 게 무한대분의 숫자였을 수 있지. 그러면 얘를 다시 역수 해가지고 무한대분의 무한대를 만들어서 1번을 푸는 것처럼 풀면 돼. 오케이? 1번을 푸는 것처럼 풀면 돼. 이거 역수 합시다. 이거랑 이거랑 만나갖고. 그지? 근데 두 번째로 이 0분의 0꼴이 이런 형태. x가 1을 향해서 간다고 했더니 x 빼기 1과 x제곱 빼기 1 이렇게 되는 형태가 있을 수 있지. 이런 경우라면 반드시 분모가 0 되는 모양이 사라져. 사라지지 않고는 수렴할 수 없으니까. 그 이유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두 사람은 알고 있겠지만 알고 있지? 반드시 0 되는 거. 핫산 잠깐 그렇게 나올래? 그러니까 뭔 얘기하는 거냐면 객체 없이 말씀하시면 알아들으시죠. 시끄러. 조용해. 닥쳐. 여기 30쪽 말한 거야. 30쪽. 자, 이 놈이 있어. 분수 형태로 되어 있는 놈이 있는데 이게 알파로 수렴을 한 거야. 그리고 분모가 x가 a를 향해 가는 gx 요 놈을 봤더니 이게 0 돼버린대. 그러면 결과적으로 반드시 fx도 0이 돼야만 해. 수렴한다면. 또한 반대 마찬가지로 리미트 x가 a를 향해 가는 gx분의 fx가 알파로 수렴을 했어. 이게 수렴을 했어. 근데 이제는 분자가 0이래. 이게 0이래. 그러면 마찬가지 반드시 분모에 있는 것도 0일 때에만 수렴할 수 있다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0분의 0꼴 형태가 다항식 형태로 나오면 없어진다는 거야. 분모가 0 되게 만들어주는 게. 왜 그런지 볼 거야. 이 두 번째 거는 단서가 필요하니까. 이거 첫 번째라고 할게. 윤준이가 죽어가니까 이거 설명만 하고 좀 쉽게. 알지? 요거는 꼭 기억해야 되는 놈이기도 하고 요것만 설명하고 좀 쉽게. 1번부터 생각을 해보면 자, 리미트 x가 a를 향해 가는 gx분의 fx 여기 수렴을 했거든? 요 놈을 hx라는 함수라고 치환을 해보면 fx는 gx 곱하기 hx지. 그치? 그리고 hx는 분명히 알파가 되는 거고
gx는 분명히 0이 된다고 말하고 있는 거 아니야. 여기다 극한을 씌웠어. x가 a를 향해서 가는 fx를 만들었더니 리미트 x가 a를 향해 가는 gx하고 hx로 된 거야. 근데 둘 다 수렴한다고 한 거 아니야. 수렴하면 다 쪼갤 수 있다네. 이렇게 쓸 수 있다고. 이렇게. 근데 요거 0 된다며. 요건 알파가 된다며. 그래서 반드시 이건 0이라는 거야. 그래야만 된다는 거지. 다항식 형태이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다항식 형태만 얘기할 거기 때문에 x에다가 a를 넣었더니 0 되는 다항식이야. 그럼 x 빼기 a라는 인수가 있다는 거지. 그것이 분명히 있다는 거야. 그래서 지워진다는 거지. 이게 첫 번째고. 첫 번째는 뭐 생각할 게 별로 없어. 두 번째. 두 번째 있는 걸 생각을 해보면 마찬가지로 갔거든. x가 a를 향해 가는 gx분의 fx 이놈을 알파라고 했는데 얘를 마찬가지 hx라고 할 거야. 그러면 hx라는 놈은 지금 똑같이 gx 곱하기 fx인데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거는 gx잖아. 그지?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건 gx야. 그래서 gx를 보니 이놈이 fx분의 hx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그러면 이제 여기다가 리미트를 씌울 거야. x가 0을 향해 가는 이렇게 한 거지? 잠깐만. 잘못했잖아. 이상하잖아 지금. 아이 진짜 아무도 말을 안 해줘. 걱정을 안 해요. 시끄러워. 조용해. 아니 여기서 어이가 없네. fx g분의 f가 h지. 그러니까 g를 구하려고 하는 거니까 gx는 hx분의 fx 이렇게 돼야지. 그치? 이제 여기다가 리미트를 씌울 거야. x가 a를 향해 가는 gx를 구하려고 했더니 마찬가지 각각이 수렴한다고 한 거지. 각각이 얘는 0으로 수렴한다고 한 거고 니은에서 보면 요놈은 0으로 수렴한다고 한 거고 알파로 수렴한다고 한 거잖아. 그래서 x가 a를 향해 가는 hx분의 x가 a로 가는 fx로 이렇게 쪼개진 거야. 그러면 요것도 알파분의 0이니까 0이네요 라고 말할 수 있는 거지. 그치? 근데 조심할 게 뭐냐면 이게 0이면 안 되잖아. 이게 0이면 이렇게 쓸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얘는 니은에 2번에 들어있는 건 얘가 알파가 0이 아니다라는 전제가 있어야만 된다고. 이 전제가 있냐 없냐에 따라서 이게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한 거지. 분모로 들어가는 어떤 값이 있다면 분모로 들어가는 어떤 값, 분모로 들어가게 되는 어떤 값, 그놈이 0일 때를 항상 염두하고 있어야 돼. 0이면 안 된다라는 생각을 항상 해야 된다는 거지. 0이면 안 된다라는 생각. 어쨌든 이런 이유들 때문에 0분의 0꼴의 극한이 되는데 이렇게 다항식 형태로 되어 있다면 0 되는 놈이 사라진다고 무조건. 그래갖고 수렴값을 찾을 수 있게끔 만들어지는 게 0분의 0꼴의 극한이고 얘가 제일 중요해. 수투에서 가장 많이 하게 될 거고. 쉬자고 해버렸지. 쉬게? 오늘 어디까지 해요? 하는 데까지 하는 거지 뭘 어디까지요.